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바로 세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토요일마다 태극기 혁명 그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분의 얼굴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안경도 끼고 모자도 쓰고 계시면서 그리고 참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그 종북 단체들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대법원에 심의 중인 그 재판 그 의견서 쓴다고 사실 그동안 방송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견서를 다 못 썼는데 지금 대법원 심리가 10월 20일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는 제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와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총론은 제가 제출했고, 이제 강론, 구체적인 이제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응한 그 협조자들의 그 증언의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증언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거, 검찰이 아주 협조적이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강론에 쓰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바로 세움 씨는 워낙 지금 뭐 바쁘신 분이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모셔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분은 태극기 집회에서도 조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018년 5월 1일 그러니까 올해 5월 1일 날 이 책을 내신 분이에요. 제목 그겁니다. 젠장 당신은 누구야? 하는 이 책인데 이게 대한민국 종북 세력, 종북 단체들 집대성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제 바로 세움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세움 국민행동본부라는 이런 명칭으로 이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 종북 단체를 쉽게 말해서 이제 시민사회 계열의 종북단체, 민주단체의 계열의 종북단체, 그 조직도 하고, 그 소속된 단체 이름하고, 그리고 여기 활동하는 분들의 얼굴 모습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 책을 보니 다 나옵니다. 이 책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제작하는데? 예. 거의 한 4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4달 가까이. 야. 근데 내가 이 책 보면서 놀란 게, 이 뭐 종북단체에 돼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그러면서 사람 얼굴을 다 밝혀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료들을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자료는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출신이냐 아니면 뭐 공안 관계 기관 출신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개 평범한 시민이었고 그냥 종북, 친북 이런 자들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부정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 기자님 같은 경우 여러 기사를 수백 편, 수만 편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그래서 조갑재 기자, 또 우종창 기자님, 또 어떤 다른 기자분들이 여러 개 자료를 조사해 오는 걸 조금씩 뽑아가지고 만들면 큰 그림이 보이고 그 이외에 이 종북 단체나 개인들이 책을 쓴 것들, 책을 쓴 것들을 발췌를 해보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김기식이 주사파가 가장 아끼는 친구였다. 이런 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 국회의원 하다가 또 이번에 금감원장 하려고 할 뻔했다가 못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아주 찬찬히 살펴봅니다. 한 단체를 파악하려면 어떨 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주하시는 데가 한국은 아니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책으로 책 내는 데는 그러니까 아까 4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책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머릿말을 보거든요. 머릿말.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을까? 이 책의 출간 동기가 뭘까? 그게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머릿말을 제가 딱 보니까 이 대한민국 이 돌아가는 정세를 제대로 알고 썼구나. 그래서 제가 이 머릿말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51.6%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이 촛불무리와 정치 몰입애들의 협작, 언론의 왜곡과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 선고로 인해 탄핵되고 정치적 검찰의 조작 수사까지 가세하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치는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좌익들의 정적 죽이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 한 23년 했지만은 책 제일 첫 문장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 그러면서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거 이거 쓴 거 보고 놀랬거든요. 누가 썼어요 이걸? 제가 썼습니다. 본인께서? 네. 예, 아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출간하셔가지고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한테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배포가 됐습니까 이 책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인쇄를 해서 총 6,000부가 인쇄가 됐고요. 4,000부는 지금 중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책을 저도 받아봤지 보니까 이건 뭐 책값이 없어요. 비매품이에요. 이 책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책은 어떤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줄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출판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모두 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쇄만 해서 비매품으로 기증운동을 좀 전국적으로 하자.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파 내에서 주사파가 나쁘고 종북이 나쁘고 이거 알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에게 너희들 당신들의 세금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기증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운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막에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010-6330-0413. 이 전화 핸드폰 번호로 신청을 하라 이거죠? 네, 핸드폰 번호 전화는 안 될 겁니다. 전화는 안 되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만 어떻게 어디 사시는 누구 이름, 주소, 연락처, 신청하신 건수 아니면 기증운동을 어디다 기증을 하시고 싶다 하는 요청한 곳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택배비 3,000원하고 책값은 본인이 한 권 받으시고 나머지 한 권이 기증된다 해서 2만 원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로 그러니까 어떤 계층 그러니까 나이대랄까 아니면은 지금 계층으로 따지면 어느 쪽에 많이 이 책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건 청소년하고 학생들, 대학생들입니다. 대학가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시기에 썩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체를 소개한 책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도나 또는 청년들, 젊은 층들 위주로는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고 이 나라가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근데 이 책을 그러니까 대학가에 기증을 하고 배포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대학가에서 이제 제가 학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모 대학의 총학생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또 거기에 있는 지금 뭐 대학생, 의예과, 법대생 이렇게 개인적으로 컨택들이 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파인 청년이 받았을 때 아니면 잘 모르는데 늘 자기 주위에 있던 친구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청년이 봤더니 이게 자기들이 그들을 역공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더라.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근데 아까 핸드폰 번호 공개했는데 그 번호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종북 단체들을 그냥 뭐 피상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이름, 대표자 이름에다가 얼굴 사진까지 이건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어가다 보면 사실은 신문기사가 가장 큰 신문기사, 네, 그다음에 월간지, 예. 네, 그다음에 주간지 어떤 것들이든지 이 정치 섹션 또는 단체 사회적인 이슈 섹션을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사실 그 기자님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서전 형식으로 또는 어떤 그들이라면 바로 좌파. 예, 좌파들이. 그리고 저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 이런 걸 빼놓지 않고 봅니다. 그렇죠. 즉을 알아야 예. 즉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양심이 있는지 조금씩 흘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걔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생태계식으로 연결도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보다는 그 사실관계. 예, 사실관계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제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상당한 공헌을 들였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내의 이 종북 세력 그리고 종북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바로 세움씨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기자님, 우리 한국 내에 지금 2017년도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몇 개쯤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NGO 부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까지 다 모르겠어요. 예, 14,000개에서 17,000개 정도 돼 있는 게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비영리 단체만. NGO만? 쉽게 말해서. 그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25,000개까지 갔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NGO 단체라고 이름 지은 환경연대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또는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좌와 우가 아닌 완전히 북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17,000개 단체 중에 프로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95%가 넘습니다. 95%가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다 종북 경향이다. 단체 이름은 그럴듯하지만은.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숫자는 단체가 아까 17,000에 95% 정도로 했는데 숫자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내? 사실 크게 제가 이걸 이 한정된 방송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누면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보여주셨던 민중민주계열 그 계열을 선도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단체가 민주노총.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민주노총보다 더 상위 단계는 한국진보연대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한국진보연대가 민중민주 계열을 다 이끌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계열로 위장되어 있는 좌익단체들은 이제 참여연대. 그 참여연대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조희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무리 많아야 700~800개 이하입니다. 별로 안 많네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어떤 이슈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름 올라오는 게 1200개에서 1500개. 그리고 그 숫자는 세월호 때도, 국정원 댓글 어쩌고 저쩌고 할 그 사건 때도, 그리고 광우병 때도 거의 변함없이 다 이어져 오는 급조된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한 1,300개에서 1,500개 단체가 한국 내의 어떤 시민단체 그리고 민중민주단체를 이끌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주역적인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우리 군항 만들 때도 반대하고 곳곳에 나타나죠. 어디든지 똑같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할 때도 나타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맥들 그 흐름들이 이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 이 책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보시기에 그래도 제일 참 요 단체를 꼭 깔아야 된다. 참 진짜 숨어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진짜 멍들게 하는 단체가 한다면은 어떤 단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위협성이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한국진보연대. 이 진보연대 역사는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진보연대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에 나왔을 때 그때 진보연대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모습을 한번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극렬하게 제안한데 맞습니다. 그럼 한국진보연대 그 대표
그 진짜 그 인물은 누구예요? 이끄는 사람은? 자, 한국진보연대 지금 상임 공동대표로는 박석운입니다. 아, 이 머리 벗기 예, 만나요. 머리 벗기. 예. 제가 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인물인데, 진짜 인생 자체가 시위, 이름 자체, 명함 자체가 집행위원장이었던 그 박석운입니다. 그리고 한충목입니다. 그 둘이서 공동. 한충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충목은 아마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 그때 연방통치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원래 그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이었던 전국연합, 그 오종렬, 오종렬 1기, 2기, 3기, 한상렬까지 회장단이 쭉 이어져 오는데 그 회장단의 이제 마지막 주자로 한충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 조명균하고 독대를 해서 뭐 통일을 논의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한충목이가? 맞습니다. 네. 내가 기사로도 2017년 기사로도 영상에서 자료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는 그동안 뭐 뒤에 숨어서 안 하다가 김기춘 비서실장 그때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도 그때 아주 조직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리고 사실 진보연대다 보니까 거기에 민주노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죠, 연대. 그래서 걔네들은 통일전선체라고 부르죠. 통일전선체. 걔네들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을 소위 법률적으로 조언하는 그룹이 민변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 이러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민변,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종북, 주사 쪽으로 완전 북한에 편중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종북 단체나 세력이나 그걸 알았는데,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준비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세력들은 이념적인 가치를 정말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자기 반성이 우선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늦었다고 해서 이런 단체들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과 중도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하고 우리도 그의 힘에 맞게 대항할 수 있는 단체를 지금이라도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20, 30년 동안 그걸 계속 조직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다면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걸 하면 2, 3년 정도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진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사실 우리가 이미 우파에서 이 용어에서 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좌파, 좌익, 그리고 우리는 우파.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진보라는 표현 우리 쓰지 마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좌파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북한에 편향돼 있으면 그거는 친북 좌파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들을 실체를 알아야 되고, 결국 우리도 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맞습니다. 단체 조직한다 하면은 참 지금 우파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싸우겠습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단체를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이름이 ROK라고 합니다.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맞습니다. 그거 대한민국 공식 국화 아닙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두 번째는 러닝 오브 코리아입니다. 러닝? 지금 의역을 하면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 그게 러닝 오브 코리아입니다. 러닝, 달리다 러닝 그 러닝이지만 의역적으로 쓰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안다는 러닝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이 리턴 오브 킹입니다. ROK. 리턴 오브 킹. 우리 지도자를 다시 모셔와야죠. 반드시 제어하시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념적으로 올바로 뭐 무조건 우파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이념을 심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요. 예,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교육 우수자 참여를 우수하게 했던 자들은 저희가 뭐 북미든 어디든 처음엔 북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다 7박 8일이라도 데리고 가서 우파 역사 기행을 시작하자 우리도. 북미라면은 네, 북미죠. 미국. 미국. 예. 그쪽 미국에 예, 와가지고 한 7박 8일 정도로 10명, 매달 10명씩을 선정해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우리도 우파 역사 기행을 하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먼저 좋겠느냐?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계속 정말 힘든 강행군이지만 매일 거길 가서 보고 마지막에 하와이에 그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신 그곳에 가서 그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그런 교훈까지 완전히 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ROK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뭐 장학금, 그다음에 상근장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사회의 종북 세력들 내지 단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진보 내지는 이상한 가면을 쓰고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종북인지 아닌지 뭐 구분하는 그런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람까지는 개개인의 특성이나 과거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단체는 명확하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느냐. 그렇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단체들, 자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군 철수를 외치는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자들, 단체들. 오케이. 세 번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느냐. 아주 큰 단락으로 그 세 개에 다 포함이 되면 그건 100% 종북단체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민주노총 말고 전농, 전국농민총연맹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종자를 개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위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통일농업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 소위 우파 국민들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법 때문에 불편한 거는 종북 좌파나 불편하지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들도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소위 간첩구분법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간첩구분법을 저희들끼리 노래하면서 그때 해달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간첩도 북한 체제는 비판해요. 북한이 말이지 뭐 못 살고 한 비판하는데 딱 못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개새끼 해봐. 그거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건 간첩이다. 뭐 그런 이야기 되니까 딱 세 가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자,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자.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주변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하시면서 뭐 유혹은 없었습니까? 유혹 많이 있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죽이겠다, 뭐 별별 협박을 하는 거 그런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일례로 얼마 전에 트위터 같은 데에서 얘기하세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마시고.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을 하시려면은 나름대로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또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불법 탄핵의 진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로 들을 게 아니고 그걸 또 책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